자,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하면 그 프로야구 4강 생각나는데요. 자, LG는 7입니다. 자, 131번 가시고요. 요즘에 그 야구 보는 재미가 별로 없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죠? 4강의 꿈을 막 이렇게 불태우면서 4강 가기 열심히 해야지 막 이랬는데, 이제 7강까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강의는 5강까지밖에 없네요. 안타깝게도. 자, 4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D까지 선택지는 모두 부사이고 뜻이 달라요. 정확하게 exactly.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좀 여러분께 좀 생소하시죠? 자, 그 실제로 요 선택지가 등장한 적은 있으나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발음도 독특한데요. 보통 PH는 F로 사운드가 나는 경우가 많죠. F 사운드. 예를 들면 전화기라고 하면 cell phone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PH는 그래서 F로 발음이 많이 나는데 요건 여기서 잘라야 돼. haphazardly, haphazard, 무계획적인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haphazardly라고 하면 무계획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jointly라고 하면 공동으로, consistently라고 하면 일관되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붙어봅시다. 정치가이면서 humanitarian이에요. 이 사람이. humanitarian은 인도주의자가 되겠죠. 샌드라 갤리고스라고 하는 분이 자, was honored. 상을 받으셨는 모양이에요. 이 단어는 조금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상 받으셨는데요. 뭐 때문에 상을 받으셨나요? 자, 자기 희생적인 행위 때문에 상을 받으셨답니다. 자, 바로 세상의 기아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세상의 그런 배고픔, 기아, 이것과 맞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적인 그런 행위,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상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행위가 바로 그 자기 희생을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희생을 했을까요? 이분이 일관되게 꾸준하게. 그죠? 네, 그래서 자, consistently라고 하면 제가 consistent라는 단어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있는데요. 자, 이 단어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일관성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자기 희생적인 행위, 이것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131번에 be honored를 상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명사, 동사, 동일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동사로 쓰게 되면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고요. 자, with가 나오게 되면 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omebody 다음에 for가 나오게 되면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for 이하의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대접해주고 예우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언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명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영예롭게 하다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예우하다야. 그래서 for 이하 때문에 이 사람을 예우하다, with 이하의 어떤 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접하다, 예우하다야. 그래서 수동태로 쓰게 되면 somebody가 나가게 되고 be honored with가 나오면 누구누구가 with 이하로 그렇게 예우를 받았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be honored for가 되게 되면 여기가 지금 be honored for가 되는 것이죠. for 이하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대접을 받고 예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예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 받았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번역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32번이고요. 32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아요? 품사부터 따져보시는데 자, certainly라고 하는 것은 부사고 자, 그 다음에 비동사 이하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형용사 보호만 답이죠. 근데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ed도 형용사고 tiv도 형용사야. attracted는 그럼 뭡니까? 자, 매혹을 당한의 뜻이잖아요. attractive는 뭐예요? 이건 매혹적인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앞쪽에 있는 이 모델이 매혹을 당했으면 C번이 답이고요. 매혹적이면 D번이 답이야. 모델은 뭘까? 바로 매혹적이었겠죠. 그러니까 패션 모델이 어땠습니까? 확실히 매혹적이었으나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동안, 기간의 뜻도 있고 뭐뭐는 반면, 대조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대조의 뜻으로 보셔야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코 고용이 안 됩니다. 자, for runaway show. runaway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활주로의 뜻인데 모델들 걸어다니는 그런 활주로 같은 그런 긴
그 뭐라고 하나요? 모델들 걸어다니는 통로 있죠? 이것도 runaway라고 해요. 그래서 그 runaway 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고용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고용된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바로 결핍. 무엇의 결핍? 바로 자 우아함의 결핍입니다. 뭐 할 때? 워킹을 할 때 우아함이 없나 봐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자 고용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긴 한데요? 바로 매력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자, 아시겠죠? 먼저 품사로 정리해서 지우고 뭐 품사가 2개 이상 가능한 것이 남으면 해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3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자, 스탠다드는 원래 형용사도 되는데 S가 붙어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명사입니다. 무슨 뜻이죠? 표준, 기준. 가이드라고 하는 것도 원래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동사로 쓰였으면 뭐 그죠? 인도하다 이런 뜻이었겠죠. 명사로는 뭐예요? 지침서, 지침서. 자, 그 다음에 가이드북이라고도 하고요. 다큐멘트는 잘 아시겠지만 얘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근데 명사로는 당연히 서류고 동사로는 무엇을 서류로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 뜻이겠죠. precautions는 무조건 명사고 예방책. 뭐 이것도 토익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누구 자리? 바로 앞쪽에 보니까 highest. 그 다음에 demanding 명사 자리예요. 그러려면 또 demanding도 잘 알아야겠네. 자, most가 붙었으니까 최상급이란 얘기고 최상급은 아무 품사나 되는 거 아니죠? 비교급과 최상급은 어떤 품사만 돼요? 명사를 비교할 땐 뭘 갖고 비교해요? 더 크다, 제일 크다 이럴 거 아니야? 형용사 가지고. 동사를 비교할 때는 뭘 갖고 해요? 부사 갖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급수는 누구만 있다고? 형용사하고 부사에만 있다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용의 폭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걸 알면 자 지금 여기에는 뭐다? 둘 다 최상급이니까 A하고 B한 명사 자리다. 4개 다 명사예요. 동사로서의 가능성은 버리시라고. 교수님께서 유명해요. 뭐 때문에 유명해요? 바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양반이. 가장 높고 자 그 다음에 가장 까다로운 demanding은 ing지만 타동사예요. demand가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로서 까탈스러운의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demanding manager, 까다로운 매니저입니다. 그러나 demanding procedures라고 하면 까다로운 절차도 되기 때문에 사람 삶을 다 수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바로 for 이하가 되겠습니다. essay submitted. 자, 묶으세요. 어디에? 자, writing composition class가 되겠습니다. 작문 클래스인데요. 작문 클래스에 제출된 자, 요 에세이들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유명할까요? 자, 가장 높고 까다로운 그런 기준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133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명사 중에서 자, 누가? 자, standards가 의미상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34번입니다. 자, ABCD의 선택지. 요 문제 좀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자, 구조를 보니까 타동사고 목적어니까 뒤에는 당연히 이제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어까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as가, 자, 바로 어떤 품사일까를 따져봤더니, and 앞쪽에 주어 동사가 와 있으면 as를 접속사로 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as를 우리가 뭘로 봐야 돼? 전치사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C번과 D번에다 쓰신 분들은 그나마 아이디어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나마 구조를 좀 아는 분이라고. 이번 달은 제가 구조 문제를 조금 여러분께 좀 어렵게 드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전치사 as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as인데요. 전치사 as는 당연히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격의 의미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죠. 물론
양태의 의미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뭐처럼의 뜻으로도 쓰죠. 그런데 주로 이제 자격으로 쓰기 때문에 뭐뭐로써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요, 자 전치사 as는 신기하게도 뒤쪽에 언젠가부터 being을 생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하에 형용사나 혹은 pp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 구가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as는 이하에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야 정답을 여러분들이 A번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천천히 곱씹고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에요, 영어에. 그런데 누구만, as만, 자, being이 생략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샌드라가 marked 그 봉투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어떠하다라고? 바로 중요한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중요성의 뜻을 가진 긴급성의 뜻을 가진 오늘 성이 또 여러 번 나오네요. 그죠? 감수성. 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용례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regard him as smart. 자, smart가 형용사예요. 그 사람을 똑똑한다라고 간주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as 이하의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자, 방금처럼 being이 생략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맞고요.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이제 고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as 플러스 형용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바로 이 envelope이 그 urgency나 urgencies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사가 뒤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자, urgent가 들어와야 이 envelope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as 이하는 자, 이 envelope의 상태를 어떤 것으로서 긴급한 것으로서 표시했다가 돼야 말이 되는 것이고, 자, 봉투가 긴급성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봉투를 긴급한 것으로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주어가 중복돼서 생략돼 있죠? 보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자, 생산관리자에게 보냈는데요. 뭘 통해서 보냈나요? 바로 via는 경유하여의 뜻이죠. 자전거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자, 메신저는 여기서 보면 뭐 우리말로 하자면 퀵이죠. 뭐 그죠? 전달자의 뜻이고. 자,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뭘 희망하면서 get a reply within an hour. 1시간 안에 자, 답장을 받을 것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134번 마무리 짓는데 오늘 했던 문제 중에서 어쩌면 그 토익에서 가장 최근에 다루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그런 유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기억을 잘 하셔요. 자,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맞지만 자, 특이하게도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as는 이하의 형용사나 pp 혹은 전치사구 따위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에 being이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무조건 명사에다 답을 찾아서 쓰겠죠. 근데 명사가 답이 되려면 이 두 개가 이퀄 관계가 있어야 돼. 얘를 얘로서 표시했다니까. 맞죠? 네, 그런데 봉투는 긴급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것으로서 긴급한 상태라는 사실로서 자, 지금 표시했다는 것이니까 A번으로 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정리 끝났습니다. 35번이고요. 자, 여기는 뭐가 오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지금 B 플러스 PP 사이에 품사 문제가 왔으니까 부사 자리네. 자, 이런 문제야말로 0.5초 내에 풀고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standards라고 하는 건 표준 기준입니다. 뭐에 대한 표준이야? 바로 assignment. 과제에 대한 표준 기준이 충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어요. So, 결과가 뭐죠? 바로 에릭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failing grade. 자, 이게 바로 과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failing grade를 뭐라 그래요?
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답은 이제 다 냈어요. 그런데 뭐 하면서 요게 또 분사구문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 no choice but to retake the class in the fall. 가을에 자, 그 수업을 갖다가 다시 듣는 것 이외에는 choice를 남겨놓지 않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방금 as 나온 김에 잘 됐어. 자, 그래서 관용구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외우거든요. have no choice but to. 들어봤어요? 뭐뭐 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꼭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but이 전치사인 거 알아요? 자, 전치사는 뒤에 투부정사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누구? 자, 바로 투부정사로 취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다? but이 또 예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but 기억하시고요. but은 우정접속사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우정접속사 but이 아니고요. 친구만 but이 아니에요. 자, but은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뭐뭐를 제외하고죠. but 다음엔 당연히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도 나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거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수거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이번 문장도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No choice but to. 다시 듣는 것 말고는 방법을 남겨놓지 않으면서 자, 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failing grade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셨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4강에서도 절반의 강의가 끝났고요. 후반부 강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겠죠? 자, 잠시 화면 바꾸었다가 후반부에서 자, 나머지 또 깔끔하게 정리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Part 5의 마지막입니다. 136번부터 140번까지고요. 실제로 요쯤 되면 참 뭐랄까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후반으로 가면서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데 문제 수위도 올라가요. 이때쯤 되면. 그래서 136번부터 140번까지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분위기를 환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요령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요. 그 시험 보러 가실 때 보통 그 바이트 사이즈로 된 조그마한 초콜릿 있죠. 그런 거를 아침에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책상 안에다가 미리 까두세요.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부시럭거리고 까면 또 주변 사람들 안 좋아하고 때로는 퇴실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까가지고 책상 안에다가 한 서너 개 정도를 집어 넣어놓고 요때쯤 해서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 초콜릿 하나를 꺼내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탕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좀 드시면서 당분을 흡수하면 조금 다시 주의가 환기되면서 집중력이 생긴다는 자, 그런 또 비법이 또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학생이 예전에 한 7, 8년쯤 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권해줘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효과가 좀 있다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혹은 사탕 따위를 좀 두어 보시고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그 사탕을 까놓고 까먹고 못 먹는 경우예요. 못 먹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서 그럼 누가 횡재하는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중3 학생이 횡재합니다. 그죠? 아침에 딱 갔더니 책상 속에 초콜릿이 이미 까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침에 먹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이런 횡재를 중3 학생에게 여러분들이 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36번 가보죠.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ing고 뜻이 달라요. reaching은 도달하다의 뜻이고 extract는 뭐를 추출하다, 뽑다의 뜻이죠. extending은 연장의 뜻도 있지만 자, 다시 한번 제공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최근에 제공의 뜻으로 여러 차례 여러분께 제가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달, 지지난달 강의를 보시면 그러니까 함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딜레이는 당연히 뭐 뒤로 지연시키는 것이 되겠죠. 자, 가봅시다. 동사를 구성하는 일부인데요.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구성합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의 국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relief efforts입니다. relief가 뭐 하는 거죠? relieve라고 하는 동사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일단 구원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에서도 relief 투수다. 그러면 구원 투수라고 해요. 자, 우리말로 이제 relief 투수라고 하고 reliever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씁니다. 두 번째로 relief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또 자, 안심시키다의 뜻도 있죠. 구원의 뜻, 안심의 뜻. 세 번째는 경감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어떤 노력일까요? 누구에 대한? 바로 희생자에 대한 바로 구호의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니까 구호로 갑시다. 구호의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바로 제공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가장 적절한 ing 어휘는 C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겠습니다. 근데 그 희생자가 어디의 희생자입니까? 최근에 지진의 그런 피해자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that year가 되겠습니다. devastated the citizens of Mumbai. 그래서 뭄베이의 그런 시민들을 갖다가 황폐화시켰던 자, 그런 지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자, 136번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합니다. 37번 갈까요? 자, 37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전부 다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있고 뜻은 다르죠. regulate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regulated라고 하면 통제된 aspects, 측면이 될 거고요. 재정적인 측면이냐, 그죠? 혹은 beneficial, 그러면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그런 측면이냐, 아니면 conclusive는 결론적인 그런 측면이냐가 되겠습니다. 자, 제한된 계획이 되겠고요. 제한된 계획의 어떠한 측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outweigh는 뭐야? 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뭐라고 했죠? 항상 out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가 되게 되면 1번 타동사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2번은 뭐라 그랬어요? 비교의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outlive를 예를 들면 A outlives B라고 하면 A는 B를 능가해서 비교죠? B를 능가해서 더 오래 살다기 때문에 타동사야. 따라서 이것도 목적어에 나오는 것을 능가해서 더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주어가 무엇을 능가하다. 주어가 무엇을 능가해서 자, 더 중요하다의 뜻으로 번역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한된 계획의 어떤 측면이 단점을 능가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측면이? 바로 제한된 계획의 어떤 이득적 측면이잖아요. 그죠? 이로운 측면이 이점이 단점보다도 더 무겁다 그런 얘기 아니야. 단점을 능가해서 무게가 더 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and so. 자, 요즘에는 그 옛날에는 그냥 so만 썼는데 요즘에는 and so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그 조치가 어떻게 된 거야? 통과가 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시의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의 좋은 측면 됐죠? 그래서 이득이 되는 혜택이 되는 어떤 측면이 단점들을 능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그 장애물이 되는 여러 단어들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했으니까 자, 앞으로는 잘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7번 마무리 짓고요. 8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자, 지금 뒤쪽에 단서가 지금 a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 much as는 뭐만큼 많이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게 눈에 보일 텐데. 누가 눈에 보여요? 자, so that은 요건 잘 아시겠지만 붙였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의 독립적인 접속사이기 때문에 so that as 이런 거는 없어요. 맞죠? 자, so far as부터 시작해서 as much as long as가 나와 있는데 자, 각각 전부 다 그러면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만큼 멀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앞에 이제 그 so 대신에는 이제 as far as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as far as는 단독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요. 방금 제가 해드린 뭐뭐만큼 먼도 좋지만 접속사로 사용되면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한 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요.
얘도 뒤에 명사만 오게 되면 뭐뭐만큼 긴 이런 뜻이지만 as long as도 주어가 오게 되면 주어 동사가 오게 되면 자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 뒤에 주어 동사는 오지 않았어요. 자 as much as만 유일하게 뭐뭐만큼 많이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덩컨 대통령이 유명해요. 뭐 때문에? 자 지적 능력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런데 자 잘 보시면 for 앞쪽에 생략된 건 뭐예요? President Duncan is famous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좀 생략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도 또 유명해? 바로 compassion.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저것은 동정심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연민 이런 뜻입니다. 동정심과 연민 때문에 유명한 것만큼 많이 뭐 때문에? 바로 지적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야죠. 어차피 접속사로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비교의 개념의 접속사로서 as가 쓰인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중복되는 게 생략됐지. 그냥 일반적인 부사절의 접속사는 여러분들 주어 동사 생략 안 돼요. as나 than 이하에서만 중복되는 게 생략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의 as라고 보시면 자 이제 전부 다 뭐뭐만큼 먼, 뭐뭐만큼 긴, 뭐뭐만큼 많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연민이나 동정심 자 이런 것을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한 것만큼 지적 능력 때문에 유명한데 자 그것이 그러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자 이거 목적 보호죠. 그 사람이 인기가 많게끔 만들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인기가 많게끔 만들었는데 자, 그다음에 보시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 바로 with ear. 자, borders. 자, across the board 되겠어요. across the board는 아까 전에도 해보셨지만 여러분들 전역에 걸쳐 형용사로 쓰이면 뭐 전역에 걸치는 뜻이지만 자, 부사로 쓰게 되면 뭐 전역에서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보러들에게 그러니까 투표자들에게 자, 그 사람이 인기가 많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38번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재미있으시죠? 아직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있으리라. 자, 그렇게 믿어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으니까 자, 집중. 39번. 의무, obligation, 잉여, 남는 것, surplus, indication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조짐이라고 하죠. 아 이거는 A는 말이야 뭐뭐뭐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뭐뭐뭐에 대한 조짐이라는 거예요. forecast는 당연히 동사명사 동일형이고 자 이것은 전망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명사 자리니까 일단 뭐 품사 논쟁은 끝. 그래서 라저라고 하는 사람이 충족시켰는데 뭘 충족시켰을까? 자, fulfill은 충족시키다, 이행하다 이 뜻이죠. 근데 to 이하를 보니까 자, 완료했어요. 뭘 완료했습니까? 30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완료했는데 이유가 뭐니? 바로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자, 비우호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바로 New Year's Eve라고 해서 New Year's Eve에 한 그 사람의 unfavorable actions 참 예쁘게 말을 썼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법 행위. 범법 행위 때문에 300시간의 자, 그런 어떤 봉사 활동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완료하라는 무엇을 그 사람이 이행했다, 충족시켰다의 개념이야. 자, 그럼 300시간을 끝내라 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의무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어가 어렵긴 했지만 obligation에다가 답을 쓰시는 게 타당했겠어요. 자, 뭐 그다지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단어량이 머릿속에 많지 않은 학생들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잘 외워두세요. 여기 이제 버릴 만한 단어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9번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14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부사예요. 어휘 문제입니다. 뒤로 가면 역시 어휘 문제가 많아지죠. compatibly 무슨 뜻입니까? compatible이라고 하면 양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compatibly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incompatible이라고 하면 양립할 수 없는 의 뜻이고요. compatible이라고 하면 양립할 수 있는 의 뜻입니다.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순이 없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compatibly라고 하면 부딪히지 않게, 모순 없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ridiculous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역시 형용사였겠죠? 꼼꼼한의 뜻입니다. 따라서 ly가 붙으면 꼼꼼하게 이런 뜻이 되겠죠. considerably는 주의하셔야 되죠? 왜? 자, 저것은 consider에서 나왔으나 뜻은 전혀 달라요. considerable은 양적으로 상당한, 질적으로 중요한. 따라서 considerably는 상당히 중요하게 뜻이 되겠죠. enormously는 거대하게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버릴 부사가 없습니다. 특히 오답이지만 A번 주의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compatible, incompatible. 자, 요거는 여러분들 형용사 어휘로도 잘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시면 가겠습니다. travel agents, 여행사 직원입니다. agent는 직역하자면 대리인이죠. 여행 대리인은 여행사 직원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능숙합니다. 자, 그 여행사 직원이 어디에 그렇게 능숙할까요? 바로 플래닝 하는데 능숙한 것이죠. each leg를. 자, leg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알아볼까요? leg는 다리의 뜻이지만 여행을 할 때 한 구간이 있고 다른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나 레이스의 한 구간입니다. 요것도 leg라고 해요. 여행이나 레이스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뭐 마라톤 레이스나 사이클 레이스 이런 거 할 때, 자, 그런 레이스의 한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leg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에? 그 여행의 leg. 각각의 구간 있죠?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는데 능숙할까요? 커다랗게 계획할까요? 아니면 뭐 상당히 계획할까요? 아니면 모순 없이도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꼼꼼하게, 자, 지금 계획한다가 좋겠죠.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모순 없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뭐 틀리지는 않았어요. 자, 아주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감상, 자, 지금 이 사람이 능숙하다,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을 꼼꼼하게 짠다가 연관관계가 훨씬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ensure, 확실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원래 그 insurance가 그래서 보험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다에서 나와서 보장하는 겁니다. 뭐를? 스트레스 없고 그 다음에 즐거운 여행이죠. 자,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더더욱이 모순 없이라고 하는 말은 안 되겠네요, 이제는. 그죠? 뒤쪽의 내용까지 살펴보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여행 일정을 꼼꼼하게 짜야지. 모순 없이 짜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해? 모순 없이 짠다라고 해서 무조건 스트레스가 없나? 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잘 짠다로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마지막, 자, B번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이제 140번까지 40문제가 마무리됐네요. 어느덧 40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강만 남았으니까 한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열심히 한번 마지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네요.